그 문자 메시지에는 금감원도 다 내 사람이다 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금감원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이 사전에 사기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데도 금융이나 금감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동조 내지는 방조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금융당국을 움직일 수 있는 배우가 누군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한 또는 법규로 요구되는 것 이외에는 그런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걱정을 안 해도 될 일이 아니고요. 옵티머스 관련해서 7차례 공식적으로 민원이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왜 조사를 제대로 안 했습니까? 사모펀드의 숫자가 원체 많고 그다음에 이게 사모이기 때문에 또 사모펀드 보셨습니까? 저는 약간 좀 조작되어 있는 문건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성이 좀 낮다. 금감원장은 워낙 사모펀드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 들여다볼 수 없었다라고 해명하고 특히 옵티머스와 관련돼서 라임과 관련돼서 하자 치유 보고서라는 문건과 관련해서 질성이 좀 낮은 허위 문건이다라고 단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라임과 옵티머스와 관련돼서 공공기관과 또 굵직굵직한 금융기관들까지 모두가 다 연루가 됩니다. 야당에서는 배후가 있지 않는 한 이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배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H증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만약 이 상품이 사기에 의한 상품이 아니었다면 저위험 상품이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고객하고 잘 만든 상품이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사기에 의한 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의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로부터 이 펀드에 대한 추천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아니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펀드 알겠습니다. 관련되어 있어서 경영진이 판매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로 저희들은 제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럼 NH증권 사장은 전혀 배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불행히도 그 펀드가 사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펀드가 사기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이 NH증권에 먼저 해야 할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답변을 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NH증권뿐이 아닙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까지 전방위 로비가 됐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실제로 수많은 투자금이 옵티머스로 쏟아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공기관이죠. 748억 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합니다. 농어촌공사는 30억 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합니다. 최소 5곳의 공공기관들이 옵티머스에 투자를 하고 총액이 828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공공기관들이요. 전파진흥원의 748억 원 투자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은 전파진흥원 관계자에게 매달 금품 제공하고 해외여행도 함께 모시고 다녀왔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조선일보 보도되고 있고요. 해당 전파진흥원 관계자는 여행 간 건 인정했네요. 경비는 내 몫은 내가 냈다. 금전거래는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굵직굵직한 공공기관들, 특히 전파진흥원 같은 경우는 뭘 믿고 이 사기 펀드에 728억 원을 투자했는지가 너무나도 한심한 상황인데 알고 봤더니 관계자 한 명은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재밌게 시간도 보내고 그랬네요.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저도 사실 무슨 위원 같은 걸 해가지고 이런 공공기금 운영하는데 약간 관여를 갖다가 하는데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봐주는데 거기에 반드시 전문가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이 돈이 공공적인 자금이 제대로 투자가 되느냐. 근데 제대로 투자가 되느냐를 갖다 여부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거는 수익성을 보는 게 아니고요. 안전성을 갖다가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돈을 몇 군데에다가 나눠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고, 그 다음 더더군다나 이 돈을 갖다가 움직이는 사람, 지금 문제가 되는 여행 갔다 온 사람이 기금운용본부장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의심을 갖다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을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관계자하고 같이 의심받을 짓을 갖다가 했으면서 여행 경비나 그 밖의 부대 경비는 다 내 돈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일이고 그게 맞는 말일지라도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 펀드가 깨져가지고 투자 원금이 5,151억인데 거의 지금 다 그 원금 손실이 날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나라 돈이 그 보니까 이제 한투 같은 경우에는 투자 원금의 70%를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제일 많이 판 NH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는 그런 그래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 같은 것들이 없는 식으로 조금 전에 NH 사장은 그냥 불행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던데요. 불행한 일로 끝날 그런 정도면 저 사람이 NH 사장으로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뭐 어제 국감에서 나온 그 이야기들 쭉 봤을 때 너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특히 김영주 의원님, 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8억. 근데 이게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동원해서 748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밖에도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5곳의 공공기관이 총 828억을 저 옵티머스에 넣었어요. 사기펀드에. 네. 이 굵직굵직한 공공기관들, 야당에서는 이거 배후에서 강력한 사람이 움직인 게 아닌 이상 무슨 수로 공공기관들이 800원이 넘는 돈을 사기펀드에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넣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김용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연기금이나 투자를 할 때는 여기저기 섞어서 넣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에 투자하거나 또 큰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투자를 하면 따라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옵티머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노렸던 것 같아요. 당신들이 조금만 투자를 해주면 다른 일반 투자자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 넣어준다 할 수 있는데 또 재미있는 것에 하나는 전파진흥원, 한전, 농어촌공사가 다 나주에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지역이 거의 같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찾아봤거든. 전파진흥원 나주에 있어요. 농어촌공사 나주에 있어요. 자, 한전도 나주에 있어요. 요거 우리 저 아직 보도에는 안 나오는 내용 네. 김용주 의원님께서 알아보신 건데 네. 자, 우리 제작진이 요 나주에 있는지 여부도 한번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이어져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또 더군다나 이모 행정관과 연관된 농어촌공사에 그전에 있었던 비상이사로 있었던 분이 청와대에 있었다, 행정관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인맥들과 청와대와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뒷단에는 말하자면 호남 관련된 어떤 정치인들 혹은 브로커들이 이렇게 아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관계 로비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상대적이지는 하지만 옵티머스가 굉장히 더 질적으로 안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돌직구쇼 내부에 팩트 체크팀이 있습니다. 팩트 체크팀은 그 부분 지금 체크해 주셔서 저에게 지금 말씀해 주세요. 알려지는 대로 확인되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 공공기관들이 다 함께 움직인 게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 공공기관들이 다 같이 사기당한 거냐? 아니면 정말로 누가 뒤에서 믿을 만한 데니까 좀 도와줘라 라고 한 거냐? 아니면 뭐 다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렇게 된 거냐? 여러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의 핵심인 거죠. 과연 이 공공기관들이 왜 움직였는지 그걸 보는 게 이제 핵심 중에 하나일 텐데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옵티머스가 내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었죠. 이게 펀드 하자 치우 뭐 이런 제목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정관계 그러니까 실제 사람의 이름까지 적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정관계 인사 20명 되게 로비와 어떤 청탁 그리고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가 정리돼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윤석헌 금감원장도 뭐 가짜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실 그 전에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짜 문서라고 보고받았다. 그래서 뭐 허위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 단정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실제 추진됐다는 것이 상당 부분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검찰은 어쨌든 수사팀을 보강해서 지금 이 옵티머스 라임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이미 정부라든지 아니면 여당도 사실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사실상 부인하는 듯한 그러니까 무분별한 의혹 제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그래서 사실 그 문건의 진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
뭐 많이 확인된 부분들도 있지 문건에 나온 것처럼 공공기관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실제 뭐 청와대 행정관들이 많이 깊이 개입돼 있고 이런 많이 확인된 내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선을 긋고 금감 원장이 선을 그으면서 이 수사 자체의 어떤 뭐 가이드라인 내지는 이 수사 자체가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확실히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김영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채널A 팩트체크팀 돈짓구쇼의 팩트체크팀이 확인해본 결과 방송통신진흥원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번지 그리고 농어촌건사도 전라남도 나주시 그림로 20번지 한국전력도 나주 다 나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우태 의원. 이 옵티머스 저 펀드에 어떻게 5천억이나 되는 돈이 모였을까요? 저거는 이 옵티머스 측이 투자자들을 모을 때 이렇게 선전을 했거든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돈을 떼일 염려가 전혀 없고 수익이 안정적이다. 이래 사람들을 모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을 모은 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좋으면 많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우리한테 이 펀드에 투자하겠느냐. 이 두 가지로 5천억의 돈을 끌어모은 겁니다. 일반 투자자들. 자, 여기에 바로 이 사기의 공공기관, 뭐 전파진흥원인가요? 다음에 이 농어촌 공사가 협잡을 했든지 노란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저 얘기한 대로 자기들이 무슨 여러 가지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관여하지 않았으면 정말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자들이고요.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이거는 정말 중차대한 금융범죄를 넘어서 민생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만 명의 이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서라도 검찰도 이제 못 믿죠. 검찰이 수사를 이때까지 엉망진창으로 해와서 뭐 재판 과정에서 그 검찰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이 드러날 정도니까요. 이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용태 의원님의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